안녕하세요. 꿈퍼 언니입니다. 줄줄이 이어지는 항공사 채용, 영상 하나로 자소서 면접, 기업 분석, 채용의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는데요. 객실 승무원, 운항 승무원, 정비직, 일반직, 전산직, 서비스 인턴 등 직무와 상관없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필수 내용입니다. 면접 전에 여러 번 반복 시청하세요. 네, 이번에 이력서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바로 SNS인데요. 온라인에서의 활동도 내 생활의 일부,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 그 느낌을 보겠다는 건데요. 자소서 몇백 자보다 SNS를 통해서 개인의 성향, 노력, 그리고 취미, 관심사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는데요. SNS 항목을 통해서 채용 담당자들은 어떤 것을 확인하려고 할까요? 네, 첫 번째는요. 이 코로나 공백기에 항공사 취업을 위해서 준비한 노력이나 경험이 보여진다면 좋겠고요. 내년 공채를 준비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본인의 성장을 차근차근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국내에서는 넘버원 항공사인 만큼 다른 항공사도 비슷한 채용의 프로세스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SNS 채널에서는 꾸준히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내용,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담으면 좋겠습니다. SNS까지 채용에 들어간다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채용에서 일상생활과 면접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일치하는 적합한 지원자를 뽑고자 하는 대한항공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이 대한항공을 대표하죠. 유니폼을 입은 상태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 기업의 리스크도 어마어마합니다. 추후에 SNS에서도 대한항공 이미지를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지원자를 뽑겠죠. 스케줄 컴플레인, 오늘 비에 힘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SNS에 남길 직원을 당연히 원치 않습니다. 참고해서 지금의 SNS 계정 일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일부 게시물을 수정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대한항공 기업 분석, 자소서, 면접 팁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기업 분석, 자소서, 그리고 면접 준비까지 끝내세요. 설립 일자인데요. 1962년 대한항공 공사가 설립되었고요. 1969년 3월 구경에서 민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립일은 1969년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50주년을 넘긴 오랜 역사를 가진 항공사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인데요. 흔히 우리는 여객 사업만 알고 있는데 여객 사업뿐만 아니라 화물 사업, 그리고 항공 우주 사업을 핵심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업은 어떤 것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요. 국제 정세, 유가, 그리고 환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군입니다. 2023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리 물가가 엄청 올랐었죠. 그리고 금리 인상 등 불확실한 사업 환경 조건이었는데요. 반면에 이 코비드19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여객 수요도 회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공기 공급을 대한항공에서 확대하고 있죠. 따라서 항공사 채용의 문도 줄줄이 열리고 있는데요. 네, 먼저 여객 사업이 어떤 건지 알아볼게요. 여객 사업은 고객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항공기를 통해서 운송하는 모든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 노선 개발, 친환경 항공기 도입 등 적극적으로 여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화물 사업은요, 화물 전용 항공기 또는 여객기의 하단 벨리라고 하는데요. 네, 항공기 아래 공간에 화물을 탑재하고 수송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3년 3월 기준 해외 27개국 그리고 45개 도시에 화물기 23대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배터리, 신선 화물, 의약품, 생동물 등 긴급 고가의 품목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사업은요, 국내외에 항공기를 개발하고 군용기의 수리나 정비, 무인기 개발 등 제조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용기는요, 지난 40여 년간 국군과 주한 미군의 항공기 정비 및 개조를 수행하고 있고요. 보잉이나 에어버스 이런 항공기의 주요 날개 구조물을 설계해서 또 제작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인기 부분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형 드론에서
대형 정찰 무인기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또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기 보유 대수 알아볼게요. 네, 항공기는 현재 총 157대이고요. 운항 노선은 여객 그리고 화물기를 포함해서 43개국 120개 도시를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선은 13개 도시, 국제선은 42개국 107개 도시를 운항하고 있는데요. 항공기나 운항 노선은 변동이 수시로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60대가량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 약 40개국 이상 120개 도시를 운항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항공의 경영 철학 알아볼게요. 대한항공의 비전은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한국에서는 제1항공사, 견줄 만한 항공사가 없습니다. 네, 미션은요. Excellent in Flight인데요. 비전과 미션은 꼭 알아두세요. 네, 다음은 스카이팀 알아볼까요? 네, 대한항공은 2000년에 탄생한 글로벌 얼라이언스 스카이팀의 창립 멤버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카이팀은 항공사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스카이팀에 속한 항공사는 라운지 이용 그리고 마일리지 적립 등의 서비스를 함께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운항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운항 노선을 제공합니다. 네, 대표적인 스카이팀 항공사에는 어떤 항공사가 있을까요? 대한항공, 델타항공, 아에로멕시코, 에어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 항공사죠. KLM 항공사 등이 있습니다. 대표 항공사 몇 가지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네, 다음은 대한항공의 인사 철학입니다. 칼맨십인데요. 네, 자소서와 면접은 이 모두 칼맨십을 기반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각 항목별로 자신의 경험 그리고 근거를 준비해서 칼맨의 역량을 어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입니다. 항상 무언가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원자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은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열린 마음과 문화적인 지식을 지닌 지원자를 선호하는데요. 다양한 국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했던 경험을 나눠주세요. 예를 들면 해외 봉사, 인턴십, 교환학생, 언어 교환 등 모두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경험, 배운 것들을 생생하게 정리해서 자소서나 면접에 녹여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정신과 올바른 예절의 소유자인데요. 대한항공은 조금 보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대표적 서비스 기업답게 단정한 용모 그리고 깔끔한 매너를 가진 지원자를 원합니다. 글로벌 기업이지만 한국적인 예절을 갖춘 지원자를 선호하는데요. 여기서 면접 팁입니다. 네, 면접장 대기실 화장실에서 우리 채용 담당자나 아니면 인력개발원에 있는 교육 담당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 이때도 직원들에게 눈인사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건물에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매너 있는 태도 잊지 마세요. 모든 행동은 면접관에게 이렇게 모니터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소서나 면접에 여러분의 서비스 마인드나 이런 예절 감각을 돋보이는 경험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성실한 조직인인데요. 항공업은 유기적으로 영업, 예약, 운송, 정비, 객실, 운항 모든 분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스킵하면 반드시 다음 단계의 업무 진행 과정에서 누군가 그 부분을 보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성실한 조직인으로서의 면모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몇만 명이 함께 근무하는 대한항공은 굉장히 거대한 조직입니다. 때로는 정비, 객실, 운송 각 부분에서 다른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부 직원과의 소통에서 신뢰, 책임감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소서 팁은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잘 완수한 경험이나 내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견을 했고 수행을 해서 문제를 미연에 방지했던 경험이 있다면 성실한 조직인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소서에 관련한 경험을 녹일 수 있겠네요. 네, 다음은 팀 플레이어입니다. 대한항공에서는 혼자서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객실은 특히 한 팀을 이뤄서 비행 전에 기내 점검, 그리고 서비스, 안전 점검 등을 함께 수행하는데요. 모든 것이 정시에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캐치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업무에 본인이 적합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 취향지 한 번쯤 숙지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전반적인 모든 취향지를 당연히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최근 취향지는 뉴스 검색을 통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인천 부다페스트죠. 동유럽 노선을 취향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한항공에서 동유럽을 취향하는 노선은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2022년 인천 부다페스트 노선 취향이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면접 팁입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신규로 취향하고 싶은 노선이나 이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선호했던 노선, 좋아하는 여행지, 그리고 그 이유는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상 깊었던 여행지, 그리고 그 여행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한국어 면접에서도 출제될 수 있고요. 영어 면접에서도 단골로 출제가 되는데요. 꼭 여러분의 의견 정리해 두시길요. 네, 다음은 최신 기사 알아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ATW 2023년 올해의 항공업계 리더십 수상. 네, 올해 에어 트랜스포트 월드 ATW 시상식에서 2023년 올해 항공업계 리더십 상을 조원태 회장이 수상을 했죠. ATW는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매년 각 분야 최고의 항공사 그리고 인물을 선정합니다. 네, 또 다른 수상 내역인데요. 대한항공 호주 에어라인 레이팅스 올해 화물 항공사 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여객기를요, 화물 전용 항공기로 개조해서 화물을 수송했는데요. 전 세계 항공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위기 극복 사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요. 대한항공 스카이트랙스 5성 항공사 2회 연속 선정입니다. 스카이트랙스는 영국 런던에 소재한 항공 컨설팅 그리고 평가 기관입니다. 매년 전 세계 항공사들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서 가장 낮은 1성부터 세계 최고의 서비스 수준을 의미하는 5성까지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대한항공의 나눔 경영 그리고 ESG 경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대한항공은 글로벌 항공사 특성에 맞게 해외 고아원, 요양원 현장을 방문해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나눔 경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행사 타이틀 정도만 정리해 볼게요. 최근에는요, 대한항공 사내 봉사 동아리가 있거든요. 네팔 지역의 어린이 보육원에서 시설 설치 및 교육 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소망의 집 보육원에서 온수 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 봉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스카이패스 숲입니다. 스카이패스 숲은 대한항공이 ESG 경영 활동으로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한 그린 스카이패스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요. ESG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 구조를 뜻하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 경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카이패스 숲은요, 스카이패스 회원이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보너스 항공권이나 로고 상품을 구매했을 때 일정 기금을 적립을 해서 기후 변화 방지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친환경 도심형 숲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다음은 대한항공 대표 서비스 알아볼게요. 대한항공은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대한항공의 서비스를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면접 팁입니다. 대한항공의 대표 서비스 아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말했을 때 한두 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네, 첫 번째는 한가족 서비스입니다. 한가족 서비스는 장거리 해외여행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 더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는 대한항공의 안내 서비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이용을 할 수 있냐면요. 보호자 없이 여행하는 만 70세 이상의 고객이나 만 7세 미만의 유소와 2명 이상을 동반한 1인 승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비스는요. 비동반 소화 서비스입니다.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네, 어린이가 출발 공항에서 탑승권을 받는 순간부터 도착 공항에서 보호자를 만나기까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기내에서는 담당 승무원이 정성껏 보살피고요.
5시간 이상의 중장거리 비행에서는 어린이 고객의 모습을 편지로 이렇게 승무원이 작성을 해서 도착지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플라잉 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다음 최근 도입된 서비스입니다. 바로 기내 인터넷 사용으로 해외여행을 더욱 스마트하게입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고객들이 항공여행 중에 필요에 따라서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인터넷,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징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인터넷 사용 요금과 채팅 앱 사용 등에 따라서 비용을 세분화했다고 합니다. 새로 시작된 서비스니까요. 꼭 참고로 알아두세요. 네, 마지막으로 항공권 혜택인데요. 대한항공을 지원하는 분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항공권 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임직원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도 할인 항공권 사용 혜택이 있습니다. 장기 근속 직원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비즈니스 항공권을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꼭 합격하시고 오래 근무하셔서 이런 항공권 혜택도 마음껏 누리시길요. 네, 오늘은 대한항공 기업 분석, 자소서, 면접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객실 승무원 자소서, 동영상 촬영 방법, 영어 면접 영상은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꿈펀이었습니다.